퇴직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버릇이 사라지면서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출근했고 아이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저만 집에 남아 처음엔 TV를 켜놓고 하루를 버텼지만 그마저도 어느 날부터는 귀찮아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제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멀쩡히 돌아가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닐까 싶었지만, 고장난 건 기계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번호여서 순간 그냥 끊을까 하다가 웬일인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한참을 더듬다 떠올랐습니다. 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웬일이냐? 잘 지냈어? 예, 선배님 생각나서요. 혹시 요즘 뭐 하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뭐 쉬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복지센터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담 봉사자 구하고 있어서요. 선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웠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수십 번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참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그 후배가 일한다는 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후배의 반가운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진짜요? 와주신다고요? 그래, 뭐. 나도 이제 좀 움직여야지.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센터 문을 열자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와 함께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후배가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여긴 주로 노인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상담해드리는 곳이에요. 그는 저를 데리고 여러 방을 안내했습니다. 곳곳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첫날이니까 간단히 경청 봉사부터 하시겠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 앞에 앉은 첫 번째 상담자는 70이 넘은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며 밥 먹는 것도 힘들다고 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분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얘길 이렇게 들어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처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2번씩 센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상처 속에서 제 상처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세상을 밀어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건 바로 그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센터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까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어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루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게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 이후 겉으로는 그냥 쉬는 중이라 말했지만 사실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제 빈자리가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동안 저는 제 안의 우울이 옅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후배는 어느 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은 분이셨는데 며칠 전 남편을 떠나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퇴직 직후에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제게 전화를 걸어줬어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화 한 통 때문에요? 네, 단 한 통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센터에 나올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으셨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되어주는 일, 그게 바로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시절을 떠올리면 이제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의 어둠이 없었다면 지금의 따뜻함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정기 봉사가 끝난 뒤 휴대폰을 보는데 낯선 번호가 뜨더군요. 순간 1년 전 제게 걸려왔던 그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저 며칠 전에 상담 신청했던 사람인데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떨림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인 목소리.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퇴직 후 가족과의 갈등, 반복되는 무기력, 밤마다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의 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죠. 지금 당신이 제게 전화하신 것처럼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오래된 기억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말, 그 작은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건네는 안부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때로는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